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영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버티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담은 말인데요. 예. 제 나이쯤 되면요. 이 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요. 고통이나 시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쓰고 아프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더욱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네, 오늘 만날 주인공도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귀한 약이 되었다는 분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사업가로 삶을 사는 신혜숙 보살님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그저 평범하고 잘 사는 게 꿈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췌장암 진단. 설상가상 이혼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녀에게 삶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수술이 끝났고 그녀가 집어든 건 금강경이었습니다. 매일 독경하고 참선하며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아온 지 10여 년. 이제는 몸에 좋은 씨앗을 나누는 농부로 어엿한 불자 기업 대표로 살아갑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신혜숙 보살의 가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포항에서는요. 씨앗 보살로 불리는 분입니다. 신혜숙 보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미 포항에서는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은 분으로 유명하시다고 해요. 네, 제가 14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했죠. 와. 네, 제가 지금 올해 53이신데요. 예. 38 2월에 췌장암 3기 수술했습니다. 췌장암 전이가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도 황달이 온 상황에서 병원 들어갔는데 사실 예후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희망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 버텨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췌장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궤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리고 이렇게 속 쓰리고 아프고 하는 그게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췌장암으로 오는 통증이었는데 저 겔포스 먹었어요. 위장약. 예. 그리고 병원 가는 날도 새벽에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못 느껴본 그런 통증이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면 진통제 맞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저는 퇴원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이 CT를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CT를 왜 찍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간 치료하는 게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냥 간 치료약 먹는 것도 없다. 근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 890 정도가 나온 거예요. 20에서 40이 정상치인데 890이 나오니까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또 바로 나왔어요. 저는 췌장암이. 네. 그리고 뭐 바로 입원해가지고 2월 4일 날 입원해가지고 2월 16일 날 바로 수술했으니까. 예. 정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근데 다 췌장암이 3기였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또 그냥 또 가정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셨다고. 네네. 제가 그때 이혼하고 2년 정도 지났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애들이 좀 많이 어렸었죠. 7살, 9살. 아이고. 그러니까 애기 둘? 예,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을 키우고. 같이 함께 키워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 키우고 또 치자암 진단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겠어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특히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 맞아. 네,
그래서 그냥 막 정말 이렇게 파도에 막 이거 휘말리듯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수술하고 항암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이까지 오는 시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암 중에서 이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이 췌장암, 또 네. 폐암 이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수술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술할 때 그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네. 근데 저는 수술을 그때 14시간 정도 했거든요. 아유. 요즘은 시간이 이만큼 십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6시간, 7시간 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 부위도 컸어요. 이렇게 췌도, 체미 쪽에 암이 다 있어가지고 췌도 12지장 적재술 이렇게 해갖고 예. 12지장하고 췌도하고 이렇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체미 쪽에 비장, 공장, 회장 이렇게 예. 그걸 또 다시 자르고 그래서 췌장이 사이즈가 지금 이게 일반인들 비해서 많이 작은 편이죠. 많이 아래 작은 위를 다 잘라내시네요. 근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네요. 그죠? 네, 수술 잘 됐어요. 수술 잘 됐고 정신없이 하여튼 지나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 3일 만에 눈을 떴는데 정말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때 사람 죽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제 수술 시간이 워낙 기니까 병실에서 올라갈 때 기본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저는 조금 성격이 좀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네.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호흡기 꽂고 네. 뭐 카운트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5, 4, 3 네. 뭐 이러면서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뭐 중앙 수술실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반 병실하고 똑같아요. 복도가 네. 있고 쫙 이렇게 병실이 있는데 저보고 쌤이 옆으로 돌아 누우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뭘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뭐 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낸쪽에 보니까 이제 척추 마취까지 이제 같이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게 3일 뒤였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럼 이런 게 죽음인가 이런 생각이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네. 깨어나면 사는 거고. 네. 그거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그 생각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는 게 지금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럴 때 또 수술 후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또 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소변줄을 보통 일주일 지나고 빼야 되는데 예. 일반 병실 와서 일단은 바로 뺐어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은 바로 빼서 자의로. 예. 아니요 쌤한테 부탁을 해서 뺐죠. 했는데 거기서 화장실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수술 환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1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저는 30분씩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저 혼자 갔어요. 음. 그게 뭐 누가 이렇게 옆에서 그 해주는 게 너무 이렇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수술 부위가 좀 커요. 38cm L자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피부층이 세 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위에서 보는 건 하나지만 이렇게 숨을 쉬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자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할 때 숨을 쉬어도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그러죠. 정말 안 죽을 만큼만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폐 끝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예. 위에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흡을 하면 이렇게 얕은 호흡만 계속 하니까. 예.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죠. 그 말은 안에 장기가 막 이렇게 아직 자리가 잡은 그럼요. 상황이 네. 아니다 보니까 숨만 쉬어도 아프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쌤한테 엄청 혼났어요. 쌤이 그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살려놨는데 죽을 거냐고 나보고 운동 안 한다고. 그냥 참 공교롭게 내가 운동한다고 잠깐 일어서서 움직일 때는 안 오시고 운동 다 하고 잠시 쉬어야지 이러고 누우면 오시는 거예요. 운동 안 한다고 엄청 이렇게 혼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오그라든 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호흡을 크게 하래요. 근데 도저히 저 혼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 16일에 수술하고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래 알아. 그 수술하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됐으니까 그때까지 바람 되게 차웠죠.
병원 제가 울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1층 로비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딱 요그마한 유리 창문이 있어요. 네. 그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죠. 그러면 바람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제가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에 한번 넘어갔어요. 관세보살 여러 번 고비를 넘기셨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췌장암 수술을 끝내고 네. 처음 잡은 책이 금강경이었다. 네. 근데 처음에 금강경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사실 지금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다는 몰라요. 일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다 알기 어려워요 원래. 가끔씩 금강경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밑에 예. 한글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풀어놓는 게 예.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또 그것만 계속 한번 읽어볼 때도 있어요. 예.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처음에 저 수술하고 몇 년 동안은 처음에 한 2-3달 동안은 눈을 이렇게 못 감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가위 눌려가지고 정말 그게 처음에 가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이렇게 빨간불이 휙 지나가고 파란불이 이렇게 휙 지나가는 그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위 눌리는 근데 몸이 약해지고 이제 정신력이 약해지고 하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자는 시간 아니고는 항암 치료할 때도 그랬고 침대에 절대로 안 누워요. 저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병으로. 근데 아빠가 병원 생활하시고 요즘은 정말 병도 아니에요. 그거 스탠드 시술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지금 돌아가신 지 40년 됐어요. 근데 아빠가 집에서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고 하는 그게 저는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있었던 건지 아프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고서도 자는 시간 아니고는 절대로 집에 혼자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그게 습관처럼 됐는데 사실 제가 너무 태연한 척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속을 풀어내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속으로 사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처음에 췌장암 진단 받았을 때도 그 선생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억압되고 누적된 스트레스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이런 거는 싫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면 한 몇 년을 정말 잠을 똑바로 못 잘 정도로 계속 잠을 이렇게 악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는 스님이 저보고 이제 금강경을 한번 읽어봐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연했어요. 그걸 읽는 게. 처음에는 책을 주시길래 이게 왜 우리가 경을 읽어보면 경 나름대로 리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시하면 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경험 없이 정말 대충만 듣고 있다가 그걸 제가 읽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이게 입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삼박삼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길게 나가는 거. 근데 그냥 제가 붙잡는 어떤 의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금강경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일독할 때 25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상도 말로 우스갯소리로 13579 이래서 홀수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한 번 하다가 또 3번을 해봤고 3번을 하다가 또 5번을 해봤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시간 동안은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은 편해지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절에 다닐 때 초하루 보름날 절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막 안 가면 불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스님들하고 인연이 한 번 바뀌고 2번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꼭 내가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만 먹을 필요는 없구나. 그냥 내가 그냥 조용하게 꼭 정해진 그게 아니고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바로 그거야. 어느 자리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더 좋은 그거 내가 불자로서 어떻게 한다는 어떤 매뉴얼적인 것보다는
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네. 아침에 제일 먼저 제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 딱 들어가서 환기시키고 문 열고 나면 금강경을 틀어요. 좋죠. 금강경이 있는 게 하루의 시작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참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네.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맞아요. 금강경은 사실 부처님의 84,000법문 중에 네. 핵심을 이야기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4,000법문이 이제 금강경을 더 축소시켜 놓은 게 반야신경. 반야신경을 한 글자로 하다 그러면 마음, 심. 이게 이제 불교 경전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참 뜻도 모르고 이제 여러 번 읽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읽으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이제 밝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좀 편안함을 얻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떠세요? 그치. 네. 저는 그냥 어떤 기도를 해도 네. 그냥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그냥 감사합니다로만 마무리를 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욕심이 많은 마음이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 불자님들 보면 그 4월 촛불날 절에서 등 달고 이럴 때 보면 뭐 사업 번창, 가족 발언하잖아요. 건강, 예.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에도 그냥 감사합니다만 적어요. 네.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예. 그리고 돌아서서 올 때는 제가 다음에도 이 마음으로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맞아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그 이제 뭘 해 주십시오 이런 건 바람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면 지금까지 해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걸 만족이라 그래요 우리가. 스님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만족이 우리 행복의 원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족하면 또 그 다음에 만족이 일어나기 쉬워져요. 훨씬 더. 그래서 그건 욕심이라 하지 않고 만족이고 감사함이에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가 그럼요. 좋네요. 네. 보살님 매일 저기 참선하고 금강경지에 수시 독송하고 계시다는데 매일 아침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요. 쉽지 않을 건데. 안 하면 불안해서요. 근데 아까 뜻도 모르고 읽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뜻도 모르고 읽어도 부처님 가피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의 경전은 내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네. 즉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춥잖아요. 그럼 난로 곁으로 가잖아요. 그럼 난로 곁에만 가도 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난로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부처님의 경전은 사실은 네. 내가 난로로 만드는 내가 스스로 열을 내서 나도 따뜻하고 주위도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로 만드는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근데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가려면 난로 곁으로 가야 돼요. 네. 그 뜻을 모르고 읽어도 내가 그렇지. 그 부처님의 값이 받는 게 바로 그 효과예요. 진짜 그러네요, 네. 스님. 네.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절에 가신다고요. 네. 포항에서 거조사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서 괜찮아. 말씀 중인데 자꾸 그 영천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영천에 있어요. 네. 포항에서 저희 거조사까지 가는데 딱 1시간 걸려요. 저희 집에서. 그러게요. 네.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경이 읽고 또 돌아오면 딱 3시간 걸리죠. 그 나한도량. 네? 나한도량. 나한도량. 네, 526분. 아유 좋네요. 진짜로. 네. 네. 근데 무너진 이 몸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냥 마음부터 추스렸군요. 잘했어요. 근데 스스로 또 항암 치료도 또 만만치 않은 고행이었다고. 저는 항암 그걸 할 때 그 항암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다르대요. 근데 네. 저는 그 부작용이 냄새로 왔어요. 근데 그 냄새로 오는 부작용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정도냐면 이렇게 물을 먹어도 예. 물 맛이 나는 게 아니고 흙맛부터 뭐 여러 가지 물 비린내 나고. 그런 것부터 나는 거고, 그리고 김치를 먹어도 배추 냄새, 소금 냄새 다 따로 나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소화기 쪽이기 때문에 예. 먹는 거를 조심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절 이렇게 연화작용이죠. 예. 삼켜가지고 저는 수술 기간 동안 금식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26일 금식을 하고 수술 후에 8일 정도 돼서 이제 호수 빼고 이제 제일 처음에 먹었는 게 요플레 같은 거였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연작이 안 되니까 그 씹고 삼키고 이제 내려가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플렉 하나 가지고 이틀을 먹었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하루에 3kg씩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줄을 꽂고 있을 때는 왜 영양 그 특수 네, 영양 그렇죠.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니까 정말 1g도 안 빠지고요. 호수를 빼기 전까지는 수술하고 나왔는데 얼굴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줄을 딱 빼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3kg씩 빠져요. 3일에. 새벽 5시가 딱 되면 몸무게를 쟀는데 3kg씩 빠지더라고요. 근데 또 먹으니까 선생님 금방 돌아왔어요. 금방 돌아왔는데 항암을 하면서 못 먹으니까 이게 혈구 수치하고 떨어지니까 사이클대로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3번 정도 캔슬이 되니까 종양내과 선생님이 저보고 세상에. 곡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든 곡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냄새로 부작용이 왔다 그랬잖아요. 곡물에는 굉장히 특유의 비린 맛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다 그래요. 약간의 그런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우선 사람들이 아프다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현미예요. 네. 그래서 겁도 없이 현미 가지고 밥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안 내려가는구나. 네. 먹으면 뱉고 먹으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오기가 생기냐면 내가 10번 숟가락을 다 10번을 세는 거예요. 10번 먹으면 뱉어내도 하나는 남겠지.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대로 방법을 찾았는 게 이제 집에서 발화를 직접 시킨 거예요. 발화현미. 네. 네. 직접 제가 발화를 시켰고 그걸 이제 처음에 발화가 되면 온도가 차온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그 애가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온도가 차가워도 현미 계속 커요. 근데 늘보리는 엿질금 아시죠? 예. 엿질금은 이렇게 많이 길어져도 당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현미는 3mm가 넘어가니까 쓴맛이 강해서 못 먹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냉동을 시키니까 냉동을 시켜서 물하고 접촉이 되면 금방 이렇게 풀어지고 좋은데 네. 목 넘기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걸 보관을 하려고 건조를 해가지고 부쉈어요. 아. 부수고 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그 물을 끓여서 먹었어요. 저는. 다양한 방법을 해보셨네. 시도해보셨네. 아주니 이걸 뭐 살려고 뭐 방법을 무지무지 찾으셨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 몸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먹은 식품을 어머 사업화. 네, 지금 사업화. 사업화되어가지고. 어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럼 처음 암 진단 받을 때 7살, 9살 된 아드님 많이 컸겠네. 지금 24살, 26살이에요. 엄마야 다 너무 컸네. 예쁘다. 네, 다 컸어요. 아이고 대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업은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시한농부 사업 시작한 지가 이제 6년이에요. 6년이고 이제 올해 넘어가면 이제 7년째 넘어가는데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 제조 6년은 죽음의 계곡을 넘어간대요. 제일 힘든 고비 금강경 붙잡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씨앗농부라고 하신 거예요? 이름을? 씨앗이 발화예요. 아. 발화고 저는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이 일을 시작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정말 그걸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집에서 발화를 시킬 때 조금씩 안 시켰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많이 해요. 도량이 크시네. 모자라는 것보다 항상 많이 해가지고 네. 나눠서 같이 먹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주위 분들 항상 이렇게 뭘 만들어서 같이 먹고 현미도 20kg, 40kg 이렇게 사실 가정집에서 그만큼 하기 현미를 힘들거든요. 40kg가 이게 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발화시키기 쉽지 않을 건데 그만한 양이. 우리 애들이 많이 도와줬죠. 싱크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고 대학교 가고 이제 네. 이런 상황이 될 때 저도 뭔가를 일을 할 거를 찾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특별하게 전문적인 자격이 있거나 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어요. 제빵 이런 걸 배워가지고 프랜차이즈 이런 걸 해볼까 아니면 커피 바리스타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런 걸 해볼까 이랬는데 제 주위 분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네가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리고
니는 절대 한 군데서 가만히 있을 그런 성향은 절대 못 되니 네가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처음에 정말 준비 없이 했어요. 하면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고 딱 하나 목표가 뭐였냐면은 일본처럼 그 집에만 가서 할 수 있는 간의 수공업 하든 전 그거를 하려고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통이 되고 제조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후회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전체 사업은 그럼 잘 되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나를 더 성장시키게 만들었고 그렇죠. 내 직업을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삶의 길을 열어주셨네. 그래서 진짜 그 아픔을 이긴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이제 보살님이 단 한 번도 나는 암 환자다 라는 생각한 적이 없대요. 네. 지금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사실적으로 제가 이 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췌장암 수술했는 거 이제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냐 이러니까 제가 췌장암 환자였고요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도 뭐 췌장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아무렇지도 않죠. 너무 고맙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럼요. 그것도 일종의 보신데. 네. 아마도 그 마음이 암을 극복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 좋아요. 그렇지. 지금 아주 좋고 응. 가끔씩 한 2, 3년 전부터 가끔씩 조그만 상황이 조금씩 생겨요. 급성췌장 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 5월 달에도 한번 입원을 했어요. 저희 주治医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게 원인이 뭔지 알고 싶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하니까 이제 연결했는 부위들 있죠. 예. 그러니까 12지장 원래 위장, 12지장, 소장이 이렇게 예. 있는데 거기서 12지장을 드러내고 위장이랑 소장이랑 연결돼 있고 소장이랑 췌장이랑 연결된 부위에 예. 너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얘가 이제 석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음 상황은 뭐예요?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가야 되지만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만성 췌장염이 올 수도 있고 그럼 만성 췌장염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제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췌장이 완전 그로기 상태로 갔을 때는 또 다음 단계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제가 췌장암 수술하고 예외 없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생기는 2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당황을 하시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컨디션 아주 좋고요. 제 건강 요즘 와서 이제 조금 관리 조금 다시 한번. 그게 계기가 돼서 네. 조금 아픈 게 나 관리하라고 맞아요. 신호를 네. 준 거니까 이제 조금 내려놓는 습관을 자꾸만 이제 가져야죠. 그래요. 나도 이제 그 취장 여기 뇌경색을 앓고 나서 이쪽을 못 썼으니까 이제 나도 좀 내려놓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한 50% 내려놔야 돼.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네. 얼마 전부터 108배까지도 했다고. 시작했다고요. 제가 5월 달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 약하면 와. 그때 저건 주사를 안 맞았나 봐요. 예, 안 맞고 급성췌장염 와가지고 2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9일을 금식을 했어요. 저는 하여튼 아프면 무조건 금식이에요. 이제 금식이 너무 싫을 정도로. 근데 금식하고 나서 퇴원하고 3일 정도 지나니까 대상포진이 왔어요. 대상포진이 와서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정말 선생님 말씀 따라 한번 다 잡았는데 췌장염으로 오고 췌장하고 관계돼서 오는 상황들은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생각지도 않은 대상포진이 딱 왔을 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대상포진이 왔을 때는 면역이 바닥인데 내가 믿고 갈 거는 면역밖에 없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이제 약물 치료를 끝을 내고요. 기도를 하면서
한 달 기도를 했어요. 한 네. 달을 다시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한 달 도저히 안 된다. 절에 매일 가는 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서 일주일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딱 끝나고 회양하는 날 스님하고 보살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주일 했으니까 3주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일주일하고 3주 결국 한 달이죠. 한 달을 매일 절에 가다시피 하면서 108배를 하면서 경을 읽게 됐죠. 그래도 영양도 섭취하면서 네. 같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됐어요. 다시 우리 들어보면 네. 우리 보살님에게 치장하는 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부처님과 앞이를 몸으로 이제 체험하셨잖아요. 네. 이 삶을 대하는 자세, 또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원래 제 걸 많이 베푸는 성향이에요. 네, 원래부터가. 그렇게 현미를 40kg씩 그렇지. 발화를 시키지. 그랬는데 이 일을 하면서 네. 처음에 막 너무 힘든 고비 그럴 때마다 금강경을 읽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저도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계기들이 보면 제 전화기에 보통 한 60%, 70%가 암 환자분들이에요. 어떻게 알고 들어오세요? 그럼요. 네, 자료를 찾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제가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저하고 통화하시고 나면 굉장히 기운이 나신대요. 그렇지.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 얼마 전에도 지금 얼마 되시진 않았어요. 한 2주 정도 되신 분인데 68 되신 분이고 췌장암 말기예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보통 환자들이 처음에 그런 진단을 받고 나면 요즘은 워낙 SNS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유튜브나 이런 쪽에다가 쉽게 말하면 췌장암 같으면 췌장암의 예후, 췌장암의 좋은 음식 이런 것만 찾거든요. 많잖아. 그러면 그게 좋은 내용도 있지만 본인 상황 기준으로 생각해서 포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점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찾다가 췌장암 생존 이렇게 쳤대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남편분을 보내신 거예요. 남편분이 포항에 계시니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 여자분이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통화하고 저하고 했는 내용을 녹음을 하셔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라. 잘했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을 하셔라. 왜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췌장암 환자다 하고 인정을 해라.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췌장암 환자지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췌장암 환자로 인정해라.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내가 암 환자니까 가리지도 말고 나 암 환자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와 약하고 이런 거는 병원에서 다 해주니까 나는 내대로 내 생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단절이다. 그렇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본인은 나는 췌장암 환자니까 본인만 힘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2차적으로 가족들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많이 우시지만 남편분도 밖에 나가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제품 이제 일단 물이라도 편하게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오기 전에 제가 뭐랬냐면은 꼭 요번에 그분은 항암을 24번 했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22번이었나 보다. 내성 생겨가지고 항암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방사선을 뭐 30몇 번인가 하셨대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몸보다 마음이 더 피폐해져 계셨기 때문에 요번에 그 치료 끝나면 요양원에 계시지 말고 포항 와라. 포항 와서 내가 얼마나 이쁜 아줌마인지 한번 보고 가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하고 통화하면서 저한테 영상폰이 왔어요.
아니다. 그냥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영상폰을 해서 얼굴 한번 뵐 수 있겠냐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멈칫 하시더라고요. 근데 끄집어 내줘야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예쁜데 네. 같이 한번 제 얼굴도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서 영상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낯설어 하시다가 되게 좋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확 바뀌어지더래요.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니까 너무 많이 웃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도 병을 치유하는 그럼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몰랐어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데 말 그대로 보살행이네요. 네,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감사히 맞아요. 받으면서 네. 나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을 알잖아. 저도 뇌경색 때문에 고생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구체적으로 힘드셨죠? 어떤 씨앗 농부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농부? 저는 제 최종 목표는 메디칼 푸드예요. 실버 푸드고 메디칼 푸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좋네. 감사합니다. BTN 신의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신혜숙 보살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아유, 뭐 말도 못하네. 부처님의 가피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스님들하고 스님한테 이런 말씀 듣고 있는 것도 가피예요. 네, 제가 저 혼자서 뭐 사람 죽고 살고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 정도 나이 돼가지고 그래도 힘든 세월 10년 넘는 세월 이렇게 내색 없이 지나와서 그 또한 가피고요. 저희 아들 둘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엄마한테 감사해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저 지켜주고 있는 저희 아들들만 봐도 부처님 가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 것처럼 씨앗 농부라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맞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서 그 또한 그렇죠. 가피고. 네. 정말 이런 거 듣다 보니까 가피가 네.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요. 그럼요. 오늘 스님 신혜숙 보살님 만남 어떠셨어요? 부처님의 가피를 이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많은 부자님들 확신시켜주는 그런 감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합니다. 마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실천하면 누구도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자님들이 기도를 하지만 가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삶 속에서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기도 수행을 해오신 신혜숙 보살님, 공덕의 씨앗, 해탈의 씨앗을 뿌리는 참다운 불자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모든 소원,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암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암이 아니더라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에게 용기 내시라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암을 지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시 온다고 그래도 또 한 번 해볼 거고요. 네. 암은 익숙하지 않아서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가 걸리면 꿀물을 먹고 생강을 먹고 하고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암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근데 암도 잘 받아들이고 치료,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종교에 대한 믿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는 잡고 가야 되는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본인이 암 환자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모든 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저 불자 농부. 네. 건강 포교사 신혜숙 보살님은요.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BTN 붓다이를 통해 법보시 공덕을 쌓은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순자님, 김영옥님, 박경숙님, 이은설님, 한희진님, 박수연님 가족. 전법이라는 불자의 사명과 도리를 실천하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 가비의 꽃비가 내리길 간절히 바라드립니다.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했듯이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가볍게 매사에 감사, 활짝 웃음,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